음, 어, 질서자유주의와 아데나워 LRT 시대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강연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질서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이전에 자유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유주의는 대충 6가지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나 기업이 정부보다 더 강하다. 그리고 개인의 권리, 재산권이 더 중요하다. 그 세금은 국가가 우리의 재산을 가져가는 것이기 때문에 줄이는 게 낫다. 그래서 작은 정부를 추구합니다. 개인정주의가 강하고요. 또 미국에서 강한 사상입니다. 자유주의가 강해지만 자유지상주의, 리버테리아니즘이라고 해서 어떠한 국가의 개입도 반대하고 국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무정부주의적인 경향으로 흐르기도 합니다. 질서란 무엇인가? 자, 자유주의에 대해서 설명했으니까 질서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합니다. 질서란 라틴어 오르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영어로는 order라고 하고 독일어로는 니 오르드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질서는 법을 의미하는 것이고 경제 문제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질서자유주의였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카르테가 콘체르니라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카르테가 콘체르는 기업 집단인데 다마파의 이득을 챙겼습니다. 질서자유주의자들은 카르텔과 콘체르를 해체시키고 공정한 경쟁을 주장합니다. 패전 이후에 연합군은 카르텔과 콘체르를 해체시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나치에 협력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 카르텔과 콘체르에 반대하고 나치에 반대했던 질서자유주의자들이 2차 대전 이후 정권을 차지하게 됩니다. 발터 오이켄이라고 해서 질서경제학자, 법경제학자가 계십니다. 이분이 7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유연한 가격, 두 번째로는 통화 정책의 우선성과 재정 건전성, 세 번째로는 개방된 시장, 그리고 네 번째로는 사적 재산권의 보장, 다섯 번째로는 계약의 자유, 여섯 번째로는 경제 정책의 지속성, 일곱 번째로는 국가의 책임성 등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다 당연한 얘기인 것 같은데, 근데 그 당시에는 이제 나치가 끝난 지 얼마 안 되는 시점이어서 이게 당연한 얘기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이켄은 질서정책이라는 아주 새로운 정책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시장 참여자들이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법적 틀, 질서를 마련하는 정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질서정책과 엄연히 구분되는 과정정책, 즉 정부의 재량적인 정책은 정부가 국가의 특정한 목표를 위해 사안별로 시장 과정에 개입하여 자유를 침해하는 간섭입니다. 오이켄은 간섭은 빈곤과 실업이 하는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의 질서자유주의는 별도의 독점금지 정책이 필요하지 않다고 강조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다릅니다. 그래서 현대의 질서자유주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질서자유주의는 좌파의 사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한국에는 많은데 아닙니다. 그리고 오이켄은 경쟁을 강조했고 완전 경쟁을 강조했습니다. 근데 오이켄이 틀린 것이 있다면 지금 사회는 또 개인과 개인 간의 경쟁, 기업과 기업 간의 경쟁이 치열한 경쟁 사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오이켄이 틀린 게 있다면 지금은 이제 과점적인 경쟁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공정거래법이라는 법률이 이제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인데 그게 독점은 맡고 있는데 과점, 즉 다른 소수의 기업들이 한 시장을 이제 장악하는 것을 소수의 기업들이 이제 시장을 장악하는 것을 막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가령 예를 들면 SNS만 해도 이제 페이스북, 뭐 인스타그램, 뭐 트위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유튜브는 구글 거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은 같은 페이스북 거고 또 트위터는 트위터라는 회사 건데 이 트위터는 조금 좀 쇠퇴하고 있는 것 같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SNS가 있지만 결국 이 한 서너 가지로 압축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그래서 이들 기업들이 사실상 독점 못 되더라도 과점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되고요. 결국 어느 시장이든지 강자 몇 개의 기업으로 결국은 다 압축이 되는 그런 형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가령 저는 과자를 좋아하는데 중소기업이나 저기 시골의 향토기업이 만든 과자 중에서도 맛있는 게 있거든요. 근데 편의점이나 마트에 가면은 꼭 보면은 뭐 N사,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말하겠는데 N사, O사, 뭐 또 뭐 B사 이런 제품들만 걸려요. 이런 것만 봐도 이미 우리는 과점적인 시장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라이부르크 학파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라이부르크 학파에는 발토 이켄, 프란츠 뱀, 알프레드 밀러 아르막, 프리츠 루츠, 레오나르드 믹시, 루드빌 에라르트 등이 있고, 제가 프라이부르크 대학 그 로고랑 이 프라이부르크 대학 그 저기 표를 갖고 와봤는데 슬로건을 갖고 와봤는데 디 바하이트 빌트 오히 프라이 마헌이라고 해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멋있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발토 오이켄 인스티튜트라고 해서 프라이부르크에 있고 이제 발토 오이켄의 이름을 딴 연구소고요. 이제 발토 오이켄이라든지 뭐 하이에크, 칼포포 같은 이런 학자들의 그런 연구 그 좀 뭐라고 할까 그 사진이라든지 뭐 책 그리고 연구물들을 정리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자유주의와 법질서의 결합은 질서자유주의라고 할 수 있고 자유주의와 보수주의의 결합은 자유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러셀 커크라고 하는 미국의 보수주의 학자가 설명한 이 원칙들을 설명해 봤는데 첫 번째로는 첫 번째 초월적 질서에 대한 믿음이 양심뿐 아니라 사회를 규제한다. 정치 문제는 근본적으로 종교와 도덕의 문제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우리 헌법에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사람들이 이 대부분 뭐 기독교 신자다, 불교 신자다, 이슬람교 신자다 그러면 그 국민들의 그런 종교적인 신앙의 법률이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보수주의는 종교를 인정한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또 공리나 이익이 아닌 삶 자체가 가치 있는 존재이고요. 문명화된 사회는 질서와 계급 또한 요구한다. 즉 모두가 평등한 무계급 사회는 존재할 수 없다. 제가 이 말 하니까 약간 좌파나 진보적인 성향의 그 우리 지인들이 조금 반발하고 있는데 결국 어느 사회든 계급이 있고 특히 이 영국이나 미국, 특히 영국 같은 데는 지금 또 여왕님이 계시고 왕족이 계시고 귀족이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왕족이 있고 귀족이 있기 때문에 계급이 있고 그 계급을 인정하자는 게 영국과 미국의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또 재밌는 얘기인데 그 축구가 이 영국에서는 노동자들의 스포츠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귀족이나 왕족들은 뭐 골프라든지 뭐 승마 이런 거를 또 한다고 하고 또 축구는 좀 노동자 계급의 스포츠라고 들었거든요. 그리고 영국에서는 만약에 노동자 계급이 있으면 그 계급이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가 계속되기를 원해요. 만약에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노동자 계급의 그 한 사람이 자식이 이제 의사가 되니까 이제 너는 우리 계급을 배신했다. 너하고 나는 인연을 끊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정서는 이해가 안 돼요. 뭐 진짜 우리 정서는 노동자가
자식이 이제 의사가 되면 좋아할 텐데 그런 반대적인 그런 게 있었던 거죠. 또 자유와 소유물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경제적 평등화는 진보가 아니라 파괴를 가져온다. 라고 되어 있고 결국은 자유주의와도 연결이 되어 있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자유주의 재산이 결국은 자유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당연하게 보이는 옛관습이 인간의 무정부주의적인 충동을 억제한다. 그러니까 지나친 자유지상주의도 견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회가 바뀌어야 하지만 신중한 변화가 사회 보존의 수단이다. 정치인의 주요 덕목은 신중합니다. 정말 우리 정치인들이 그런 신중함을 많이 잃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보수주의가 리버테리아니즘보다는 다소 중도적이라고는 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 질서자유주의가 자유보수주의가 미국,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인데 또 저는 미국과 영국도 이 자유보수주의가 지배해온 그런 나라라고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미국이든 뭐 영국이든 EU든 그 서구권은 자유와 보수의 이념 하에서 있던 것이고 그쪽의 진보 세력도 그 자유와 보수의 틀을 깨지는 않았거든요. 그런 뭐 중국이라든지 소련처럼 뭐 완전 공산주의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그 자유와 보수의 틀 안에서 그 진보를 추구하는 예를 들면은 뭐 영국의 토니 블레어나 미국의 클린턴, 오바마 같은 제3의 길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결국 정리하면은 이념은 이념일 뿐 현실과 여론에 따라 달라지고 정치인의 성향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제 콜라드 아데나우어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데나우어의 업적 7가지를 제가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서독의 주권을 되찾고 서독과 연합국 사이의 외교 문제를 풀어냈고요. 또 나치의 잔재를 두 번째로는 나치의 잔재를 없애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확립시켰습니다. 세 번째로는 미국과의 협력을 통해 공산권에 맞서고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프랑스 이제 독일과 프랑스가 많이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 그 프랑스와의 화해를 통해 유럽 경제 공동체, 유러피언 이코노믹 커뮤니티가 설립되고 이게 유럽 연합 또 유러피언 유니온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또 공공주택을 건설하여 주택난에 허덕이는 서민들을 구제했고 아동수당, 노인연금 등 복지를 늘렸습니다. 그래서 복지를 늘리니까 사람들이 좀 약간 좀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재원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아데나워가 이제 명언을 남겼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아이를 낳고 산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또 아데나워의 시대 이제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해서 경제 호황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7번째 사실상의 오늘날의 독일 그러니까 분데스 리퍼블릭 도이칠란드 독일 연방공화국을 만든 아버지나 다름없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또 루드비 에라르트라고 해서 있는데 이 사람은 그 이 시가 무는 게 이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였거든요. 그래서 경제학자이자 기업인 출신이었고요. 아데나워 밑에서 재무부 장관이 영입했고 사실상의 경제 대통령이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끈 주역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데나워는 외교와 행정 그리고 에르하르트는 경제에 집중했고요. 하지만 아데나워보다는 정치력이 딸렸기 때문에 막판에 아데나워는 에르하르트가 총리되는 것을 반대했습니다. 그럼 결국 1963년에 총리가 되었지만 경제난과 당내 내분으로 3년 만에 사임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르하르트의 4가지 경제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양국가 국가 개입이 줄어드는 것을 이제 원칙으로 삼았고 두 번째는 경쟁의 강화 그리고 세 번째로는 개인적 자유, 네 번째로는 통화 가치 안정을 들 수 있습니다. 정리하면 아데나우는 보수주의자에 가까웠고 에르하르트는 자유주의자에 가까웠다. 이거는 정말 제 견해지. 그래도 아데나우와 에르하르트는 한 팀이었다. 이렇게 원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에르하르트와 한국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는 분들이 계신데 에르하르트 전 총리는 건국훈장 대한민국장 수여자입니다. 에르하르트는 한국의 경제 부흥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제 차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돈 빌려줬고 경제 고문을 보냈고
또 한국의 경제 발전에 조언을 했습니다. 여기 뭐 기사가 제가 링크를 떠왔는데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에게 조언을 했습니다. 차관을 빌려오는 대가로 그래서 독일에서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우리나라는 독일에 필요한 노동력인 광부와 간호사를 이제 파견해서 보냈습니다. 그 과정이 잘 드러난 영화가 영화 국제시장이었는데 영화 국제시장에서 황정민이 광부였고 김윤진이 간호사였잖아요. 근데 그 둘이 독일에서 만나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은 그 이제 광부와 간호사들의 그런 이야기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68년 혁명에 대해서 많이 관심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게요. 에르하르트 이후에는 쿠르트 키징어라는 이제 나치 관료 출신이 총리가 되었고요. 근데 이 사람이 좀 에르하르트나 아데나우어보다는 좀 인기도 딸리고 그리고 인기가 딸리기 때문에 그 1968년에 시위가 일어났고 총리가 이제 베아테 클라르스 멜트라는 이 젊은 여성한테 뺨을 맞기도 합니다. 그 뒤에 이제 3인당 에스페데로 정권이 교체되었고 그 68년 혁명 이전에는 다소 보수적이었던 사회 분위기가 개방적, 진보적, 자유스럽게 변합니다. 예. 이렇게 오늘의 그 강연을 마치고 질서자유주의 그리고 자유보수주의 그리고 독일의 역사 그리고 아데나워 에르하르트 수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그런 강의를 가졌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